쿠바는 진정한 금수 조치가 내려진 나라예요. 가족들이 딸의 15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거나 심지어 돈을 빌리기도 하는 곳이죠. 와이파이 1시간을 사용하려면 2,300원이나 내야 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대신 USB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공식적으로 살 수 없는 단 2나라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 뒤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절대 모르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같이 알아볼까요? 1. 하바나의 밤 문화는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쿠바의 하바나는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활기찬 밤 문화로 유명해요. 해가 지면 네온 사인, 음악, 그리고 북적이는 인파로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죠. 특히 시내 중심가나 올드타운처럼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동행이나 마사지와 같은 웰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현지 속어로는 이들을 히네테라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광객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일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평균 월급이 겨우 26,000원에서 52,000원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더 큰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이런 생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해요. 전문 마사지 서비스는 보통 1시간에 39,000원 정도로 대부분의 쿠바인들이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많아서 이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이를 부업 또는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요. 2. 쿠바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 이제 쿠바 문화에 대해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쿠바 소녀들에게 15살이 되는 것은 중요한 기념일로 전통적인 킨세아네라 축하 행사를 통해 기념돼요. 이 생일은 어린 시절에서 성인 여성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상징하며 가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이날 주인공은 정교한 드레스를 입고 전문 사진 촬영을 위해 세심하게 꾸며지며 말레콘, 멜러칸, 이나 올드 하바나의 광장과 같은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따라 마차나 클래식한 미국 자동차가 등장하는 축하 행사도 있지만 방식은 다양해요. 그녀는 보통 사촌이나 친한 친구, 때로는 남자친구인 호위와 함께 행사에 입장하고 친척과 친구들이 참석해 축하해줘요. 이 킨세아네라를 중심으로 사진작가, 장식가, 장소, 식당, 연예인 등 전체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을 정도로 문화적 중요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비용은 엄청나요. 한 달 평균 월급이 65,000원도 안 되는 나라에서 검소하게 치러지는 행사조차도 몇 년치 수입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많은 가족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거나 여러 직업을 가지거나 해외 친척들의 송금에 의존해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너무 커서 여유가 없는 가족들은 종종 지역사회 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3. 코카콜라가 금지된 나라.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 2나라 중 하나예요. 그 이유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정치 때문이죠. 코카콜라는 1906년 쿠바의 첫 번째 병입 공장을 열고 50년 넘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1962년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 자산을 국유화하고 워싱턴이 무역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회사는 철수했어요. 그때부터 상징적인 빨간 캔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2015년까지는 코카콜라를 팔거나 마시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위험한 일로 여겨졌고 판매상들은 벌금이나 폐쇄 조치에 직면했죠. 공식적인 서면 금지령은 없었지만 미국과의 연관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어요. 수세대에 걸쳐 쿠바인들은 국가가 장려하는 대체 음료에 의존했고 많은 사람이 콜라 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공식적으로 유통되지 않아요. 대신 멕시코나 파나마에서 밀수된 캔들이 관광객 상점에서 개당 2,600원에서 3,900원의 비밀리에 팔리는데 이는 현지 럼주보다 비싸고
노동자의 일일 임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코카콜라의 희소성은 쿠바의 고립과 정치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상징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이 음료는 단순히 청량음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닿을 수 없었던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의미해요. 4. 시대에 뒤처진 인터넷 인프라. 이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연결에 감사하게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쿠바의 시대에 뒤처진 인터넷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예요. 인구의 약 25%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공공 핫스팟에 의존해요. 2018년에 약 500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역이 마침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정용이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죠. 비용은 엄청나요. 인터넷 요금은 시간당 평균 2,600원인데 월급은 보통 9,100원에서 39,000원밖에 안 돼요. 연결 가능한 휴대폰은 국영 상점에서 26만 원 정도인데 이는 6개월에서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해요. 그 결과 많은 쿠바인이 비싸고 제한적인 모바일 데이터 대신 USB 드라이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1,100만 명의 인구 중 매일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5만 명에 불과해요. 미국 금수 조치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해요. 스카이프나 왓츠앱 같은 인기 앱은 쿠바 애플 아이디에서는 차단돼서 사람들이 제한된 웹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죠. 이러한 디지털 고립은 교육, 사업, 해외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제한된 인터넷 접근이 발전을 저해하고 빈약한 발전이 인터넷 접근을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5. 쇠고기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쇠고기 섭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정부가 소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쇠고기는 관광객, 호텔, 노인 또는 국영기관에만 제공되죠. 그 결과 쇠고기는 특권의 상징이 되었고 종종 암시장 접근이나 특별한 연줄과 관련되어 이 정책은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소가 우유와 농사일에 너무 소중해서 고기를 위해 기를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대조를 이루죠. 관광객은 호텔에서 자유롭게 스테이크를 주문할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똑같은 식사를 위해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암시장에서 쇠고기를 구할 수는 있지만 평균 월급인 26,000원에서 52,000원보다 훨씬 비싸서 소량조차도 흔치 않은 사치가 되죠. 법적 문제 외에도 쇠고기는 문화적 무게를 지니게 되었어요. 많은 쿠바인들이 쇠고기 맛을 보지 못하고 자라며 암시장 구매나 해외 여행을 통해 마침내 맛을 보게 되면 강력한 기억이 돼요. 한때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요리법들은 변형되거나 버려져서 쿠바 요리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식량 부족은 또한 낭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강화해요. 1962년부터 여전히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식사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아이들은 모든 것이 소중함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아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 6. 쿠바 시가, 사치품. 쿠바 시가는 오랫동안 사치, 권력,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숨겨져 있어요. 코이바, 몬테크리스토, 파르타가스 같은 고품질 쿠바 시가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서 전 세계 부유층을 위한 제품이죠.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그 부를 거의 공유하지 못해요. 시가 제작은 잎사귀 선택부터 최종 말기까지 500단계가 넘는 고된 과정이에요. 숙련된 마리는 수십 년을 바쳐 기술을 완성하지만 해외에서 수십만 원에 팔리는 시가를 만들고도 한 달에 겨우 39,000원에서 65,000원을 벌어들이며 그들의 노동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아요. 최고의 담배는 서부 쿠바의 피나르 델 리오,
파이너 딜리트 리오에서 나오지만 이곳의 가족들조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를 생산하면서도 기본적인 물품 부족에 시달려요. 농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직접 시가를 말아볼 수 있지만 그 경험 뒤에는 궁핍함과 씨름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가로 여겨지는 코이바 시가는 1960년대에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이 특별한 블렌드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어요. 카스트로는 이후 하바나의 엘 러기토 공장에서 생산을 지시했고 코이바는 수년 동안 외교관들을 위해 보존되다가 1982년에 국제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쿠바의 독점 시가 유통업체인 하바노스, 아버노즈 S.A.는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어요. 매년 하바나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델 하바노, 페스터벨 딜리트 아버노는 이 프리미엄 시가를 선보이며 70개국 이상에서 애호가들을 끌어모아요. 방문객들은 고급 시식회와 경매를 즐기지만 근처에 사는 쿠바 시민들은 종종 생필품조차 부족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뒤에 숨겨진 깊은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보여줘요. 7. 타투는 금기시대입니다. 손에 작은 타투 하나가 쿠바에서 범죄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쿠바에서 타투는 특히 기성세대 사이에서 여전히 강한 사회적 낙인을 지니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타투가 예술이나 자기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쿠바에서는 오랫동안 뱃사람, 성노동자, 죄수 등 역사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집단과 연관되어 왔어요. 이것은 타투를 반항, 무질서 또는 범죄와 연결하는 오래된 편견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타투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부 직업이나 대면 업무를 신청할 때 차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일부 가족은 타투를 강하게 반대해서 자기 표현을 추구하는 젊은 쿠바인들과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나이든 친척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하바나와 다른 대도시에서는 예술가, 음악가, 독립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개성의 상징으로 타투가 더 흔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에서는 낙인이 여전히 강하고 타투는 여전히 불신이나 사회적 배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타투는 불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장소, 시골 지역 또는 정부 건물에서는 타투를 가리는 것이 현명해요. 타투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류이지만 쿠바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경계와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표시로 남아있어요. 8. 아직도 사용되는 배급카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쿠바 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도입된 지 60년이 넘도록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배급카드 시스템이에요. 현지에서 라 리브레타 데 아바스테시미엔토, 나 리브리터 더 어베스테시미엔토 라고 알려진 이 배급 책자는 미국 금수 조치 직후인 1962년 3월에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모든 쿠바 가구는 이 책자를 받는데 이를 통해 쌀, 콩, 식용유, 빵, 설탕, 그리고 소량의 고기나 우유와 같은 보조금 지급 필수품을 국영 상점에서 살 수 있어요. 수량은 개인별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한 달 내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반적인 월별 배급량은 쌀 2.25kg, 콩 454g, 기름 227g, 그리고 소량의 다른 주요 식료품을 포함해요. 가족들은 나머지를 훨씬 더 높은 시장 가격으로 사야 해요. 외국인에게는 배급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며 슈퍼마켓이나 달러 상점에서 음식을 사야 해서 이중체제가 형성돼요. 2019년처럼 제재와 수입 감소가 심각했던 식량 부족 시기에는 배급량이 너무 줄어서 일부 쿠바인들은 한 달 내내 보조금 가격으로 개인당 닭고기 한 마리만 허용되기도 했어요. 배급 시스템은 부담이 커요. 사람들은 주소에 연결된 특정 국영 상점에서만 쇼핑하고 서류를 제시하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나 리브레타는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소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상징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 할당에 대한 의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직후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은 칭호 및 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피델 카스트로 사망 후 쿠바 국회는 그의 뜻을 반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어요. 공공기관, 상, 기념물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법률 제123호로 알려진 이 법은 기관, 거리, 광장, 공원 또는 국가기관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를 기리는 동상이나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는 것을 금지해요. 카스트로는 그의 이미지와 인용문이 수십 년 동안 쿠바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의 인격 숭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 법은 또한 공식적인 영광을 피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강화하며 그의 이름을 메달이나 명예칭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예술 및 문화 작품, 문학, 음악, 연극 또는 무용에서는 예외가 존재하며 그의 이름과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 행사에서 그의 초상을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영구적인 추모는 금지돼요. 이 독특한 법은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서 인격 숭배의 위험에 대한 쿠바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줘요. 또한 쿠바 사회주의를 개인 숭배가 아닌 사상과 제도에 연결하려는 카스트로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10. 해외로 이주하는 쿠바인들. 수십 년 동안 쿠바는 이민과 여행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현대 세계에서 가장 규제된 인구 이동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해외에 있는 쿠바인들은 서류와 조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료적 장애물과 높은 수수료에 직면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이민 규모는 엄청났어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27만 명이 넘는 쿠바인, 즉 인구의 약 2.5%가 미국 국경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쿠바 이민 물결이었어요. 이 급증은 쿠바가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와 일치해요. 2021년 11월 니카라과가 쿠바인에 대한 비자 요구 사항을 해제한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곳을 관문으로 이용하고 미립국 조직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로 니카라과에 도착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 한 사람당 최대 900만 원이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식 평균 월급인 19만 5천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카리브해의 위험한 횡단을 시도하며 목숨을 걸기도 해요. 이러한 대규모 탈출은 쿠바의 노동 가능 연령 전문 인력을 고갈시켜 주요 부문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와 떨어지고 나이든 친척들은 돌봐줄 사람을 잃고 지역사회 전체가 가장 활기찬 구성원을 잃고 있어요. 많은 쿠바인에게 떠나는 비용은 돈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상실과 가슴앓이로 측정돼요. 만약 쿠바를 떠날 수 있다면 900만 원을 쓰거나 심지어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1. 쿠바의 현금만 받는 규칙. 신용카드를 긁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전체가 망가진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쿠바는 대부분 현금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많은 방문객에게는 충격적이에요. 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제재 때문에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미국 외에서 발급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카드조차도 소수의 국영 호텔이나 사업체에서만 허용돼요. 대부분의 식당, 상점, 서비스는 엄격하게 현금만 받아요. 하바나와 다른 도시의 ATM은 신뢰할 수 없으며 종종 고장나 있고 외국 카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ATM에 의존하는 관광객은 현지 통화 없이 발이 묶일 위험에 처해요. 쿠바의 통화 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가중시켜요. 2021년 통화 개혁 이후에는 쿠바 페소만 통용되지만 공식 환율은 비공식 시장 환율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관광객들은 은행이나 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돼요. 2021년 6월부터 쿠바는 은행의 미국 달러 현금 입금을 금지하여 사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달러를 소지한 방문객은 페소로 환전해야 하는데
보통 좋지 않은 공식 환율로 환전하게 되며 대신 유로, 캐나다 달러, 파운드가 선호되어 신고하지 않은 현금으로 650만 원 상당 이상을 소지하면 벌금 또는 압류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방문객은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나 다른 외국 통화를 섞어 현금으로 소지해요. 이러한 현금만 가능한 현실은 관광객들이 신중하게 계획하고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하고 도난이나 불리한 환전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여행지와 비교하면 큰 적응이 필요해요. 12. 직업을 바꾸거나 해외여행을 하려면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인들은 고용과 여행에 대한 엄격한 통제 아래 살았고 이러한 제한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수정된 형태로 존재해요. 의료, 교육, 과학과 같은 국영 및 전략적 부문에서 노동자들은 단순히 사직하거나 지역 노동사무소에 허가 없이 직장을 바꿀 수 없어요. 정부는 이 통제를 두뇌 유출을 막고 중요한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술이나 포부와 맞지 않는 직책에 갇히게 만들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어요. 2013년까지는 모든 쿠바인이 유효한 비자가 있어도 섬을 떠나려면 출국 허가가 필요했어요. 그 요구사항은 이후 폐지되었지만 국가는 핵심 부문의 전문가들에 대한 여행을 계속 제한하고 있으며 여권과 허가 비용이 여전히 엄청나게 비싸요. 많은 가족이 비상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외할 수 없어요. 이러한 장벽들은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위험한 바닷길 탈출을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2022년에 미국 해안 경비대는 플로리다 해협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을 시도하는 6천 명이 넘는 발세로스, 벨서러스를 가로챘어요. 쿠바가 일부 제한을 완화했지만 직업을 바꾸거나 여행할 권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닌 국가가 규제하는 특권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13. 경제 위기의 영향. 쿠바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식량과 연료의 약 70%를 수입하여 외국 공급업체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던 관광과 설탕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팬데믹은 관광 산업을 무너뜨렸고 설탕 수확량은 역사적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1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24년까지 쿠바는 생산량 감소, 만성적인 연료 부족, 그리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정전으로 특징지어지는 5년 연속 위기를 겪었어요. 돼지고기, 쌀, 달걀 생산량이 모두 급락하여 시장이 텅 비고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한때 자랑거리였던 의료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인 물품 부족에 시달려 병원들이 수술과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은 연료와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마비되었고 화물 물량은 2019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연료 부족은 경제를 마비시켰어요. 농부들은 농작물을 옮길 수 없고 병원들은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으며 심지어 관광객들도 휘발유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요. 잦은 정전은 사업체, 식당,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장기적인 위기는 내부적 약점과 미국 제재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결합된 퍼펙트 스톰을 반영하며 쿠바인들이 궁핍함, 어려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뚜렷한 길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14. 형편없는 서비스. 쿠바에서 방문객들은 종종 식당과 상점에 느리거나 무관심한 서비스에 놀라요. 이것은 쿠바인의 전반적인 환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적인 문제의 결과예요. 성과와 관계없이 월급이 약 26,000원에서 39,000원인 국가 통제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것 이상을 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어요. 좋은 서비스는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민간 식당인 팔라다레스, 펠러더즈,
나 국제 관광객을 위한 호텔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외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업체는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조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경제적 어려움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해요. 많은 직원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을 하느라 공식 근무 시간 동안 지쳐 있어요. 잦은 정전과 식량 부족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더해서 퀴어한 서비스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죠. 쿠바의 통제된 경제에서 경쟁이 부족한 것도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사업체들이 개선을 위한 압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 기회도 제한적이며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 태도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생존에 의해 형성된 서비스 문화가 만들어져요. 15. 쿠바인들은 매우 영적입니다. 공산주의 아래 수십 년간 공식적인 무신론에도 불구하고 쿠바인들은 가톨릭과 산테리아, 센터리어와 같은 아프리카 기반 종교를 혼합한 강한 영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행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과 희망을 찾는 것을 반영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은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는 오리샤, 오리세, 인 바발루아에, 바벌루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 라자루스, 세인트 레저러스예요. 그의 축일인 12월 17일은 하바나 근처의 린콘, 린칸 성역으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여요. 그는 보통 누더기 옷을 입고 목발에 기대며 개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묘사돼요. 신자들은 치유나 보호를 구하며 양초, 사탕, 럼주 또는 시가와 같은 곡물을 가져와요. 쿠바 민속에는 다른 독특한 관습들도 포함돼요. 학생들은 시험 전에 선생님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냉동실에 넣어 어려운 질문을 얼리려고 해요. 섣달 금음에는 많은 쿠바인들이 해외여행 기회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는데 이 관습은 이웃 전체가 함께할 만큼 흔해요. 아프리카 쿠바 종교, 가톨릭 신앙 또는 대중민속의 뿌리를 둔 이러한 전통들은 쿠바인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된 사회에서 어떻게 주체성과 희망을 유지하는지 보여줘요. 이러한 쿠바 전통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시험 전에 선생님 이름을 얼리는 것, 섣달 금음에 여행 가방을 들고 걷는 것, 아니면 치유를 위해 성 라자루스에게 순례를 떠나는 것?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쿠바 생활의 숨겨진 측면을 함께 탐구하며 아름다운 해변과 클래식 자동차에 엽서 이미지 뒤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을 드러냈어요. 이 15가지의 어두운 비밀들은 쿠바에서의 삶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제, 부족, 그리고 통제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쿠바 생활의 측면을 알게 해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나라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쿠바의 비밀들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고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